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M OLED, 액티브 매트릭스 OLED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매트릭스는 화소의 액티브 소자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소자들이죠. 그래서 AM OLED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MOLED는 이 배선 외에 다른 액티브 소자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다이오드는 OLED죠. OLED는 자체가 다이오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다이오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셀렉트 라인에 신호가 들어오면 첫 번째 OLED만 발광이 되죠. 나머지는 다 블랙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이 선택이 되면 두 번째 OLED가 발광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블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장면에서 OLED가 빛이 나오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원엣지 시간, 한 라인 시간 동안만 빛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밝기를 밝게 하려면 상당히 이 높은 순간희도가 나와야 됩니다. 순간희도가 높게 되면 전류가 많이 흘러야 되고 수명이 짧아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엣지 시간만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빛이 나온다면 휘도를 좀 줄여도 되겠죠. 휘도를 줄여도 됩니다. 즉 전류를 조금만 흘려도 되고 수명을 길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프레임 시간, 한 장면의 할당된 시간이 한 프레임 시간이죠. TF 중에서 스캔라인의 앵게라고 하면 n분의 TF 동안만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희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고요. 한 프레임 동안 계속 빛이 나온다면 휘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높은 순간희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프레임 동안 계속 빛이 나오도록 하려면 액티브 매트릭스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AMOLED를 사용하게 됩니다. LCD는 전압구동형 디스플레이입니다. 액정의 가해지는 전압에 의해서 밝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LCD는 전압구동형 디스플레이고요. 이 액정의 이 전기장은 매우 커서 액정 소자는 커패시터처럼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전기 용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액정의 양단에 전압을 가해서 밝기를 조정하게 되는데 액정은 저항이 커서 두 전극 사이에 흐르는 전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 동안 전압이 저장되어 있게 됩니다. 누설 전류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방전이 되겠지만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 동안 저장이 됩니다. OLED는 반면에 전류 구동형 디스플레이입니다. LCD가 액정에 가해지는 전압에 의해서 밝기가 결정이 되지만 OLED는 OLED에 흐르는 전류가 중요하죠. 전류가 있어야만 빛이 나옵니다. 즉 전류가 클수록 빛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전류 구동형 소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류는 저장할 수가 없죠. 전류는 저장이 안 됩니다. 전압은 저장이 되죠. 우리가 캐패시티에 전압을 저장해 놓으면 상당히 시간 동안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전극 사이에 절연체가 있는 게 전기 용량이긴 하지만 누설 전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새고 결국은 전압이 없어지게 되겠지만 상당한 시간 동안 전압이 캐패시티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되어 있는 전압은 OLED에 사용할 수가 없죠. 전류가 필요한데 전압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OLED 연결하는 순간 방전이 되고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 필요해집니다. LC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압을 집어넣고 여기 화소에 전압을 가하면 이 전압이 한 프레임 동안 잘 유지가 됩니다. CLC만으로는 용량이 부족해서 스토리지 캐패시터를 추가해서 한 프레임 동안 전압이 거의 변동이 없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OLED는 여기에 OLED를 연결하는 순간 다 방전이 되어 버리겠죠. 전류가 이렇게 방전이 돼서 잠깐만 빛이 나오고 더 이상 빛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회로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캐패시터의 전압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스위치 ON을 하고 필요한 전압을 캐패시터에 저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V 전압이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오프합니다. 스위치를 오프하면 일정 시간 동안 전압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C 값은 최소한 한 프레임 동안은 전압이 잘 유지된 그러한 전기 용량 값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전압을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인가하게 되면 이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가 결정이 되고 밝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압은 전류로 변화가 되고 이 전류는 전압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 전압을 가지고 밝기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프레임 동안 계속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돼서 빛이 한 프레임 동안 시간이라고 하면 한 프레임 동안 계속 빛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PMOLED는 순간이도가 필요했습니다. 순간이도. 잠시 동안 이렇게 빛이 나오기 때문에 순간이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렇게 AMOLED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일정하게 휘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높은 순간이도 이런 게 필요 없어지죠. 그래서 수명을 길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회로는 이렇게 트랜지스터 2개, 그 다음에 전압을 저장하는 스토리지 캐패시터 1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트랜지스터는 스위칭용이죠. 그래서 데이터 전압이 전기 용량에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스위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렉트 라인에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이 스위치 트랜지스터가 ON이 되고 데이터 전압이 스토리지 캐패시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는 오프 상태가 됩니다. 오프가 되면 더 이상 이 스토리지 캡에 저장되어 있는 전압이 변동이 되지 않고 가만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압에 의해서 이 트랜지스터에 온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OLED에서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CST 스토리지 캐패시터나 이 트랜지스터의 누설 전류 등이 이 한 프레임 동안 전압이 잘 저장이 될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CST는 충분히 크게, 트랜지스터의 누설 전류는 충분히 작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충전되어 있는 전압에 의해서 OLED에 흐르는 전류가 변화가 되고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한 프레임 동안 전류가 흘러서 빛이 나오게 되니까 PM 때보다는 적은 전류를 흘려도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 전류를 보면 N 채널형이라면 문턱 전압 이상에서 이렇게 전류가 증가하는 그러한 특성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 전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VD라고 하면 VD
데이터 전압에 대해서 전류가 결정이 됩니다. 데이터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도 더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트랜지스터의 특성에 따라서 희도가 변한다. 문턱 전압이 변하면 희도가 변한다. 그래서 VD가 들어왔을 때는 모두 같은 전류가 흐르고 같은 희도가 되어야 하는데 트랜지스터의 특성이 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턱 전압이 변하게 되면 같은 VD에 대해서 전류가 줄어들어서 밝기가 일정해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희도의 불균일을 잘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특성이 변하게 되면 이러한 특성의 변화를 감안을 해서 특성이 변하더라도 같은 VD에 대해서는 같은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균일한 밝기, 양질의 화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LCD에서는 아모프 실리콘 TFT가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모프 실리콘은 장점이 많은 재료입니다. 이동도가 작긴 하지만 낮은 온도에서 공정이 가능하고 상당히 균일한, 넓은 면적에서 균일한 특성이 얻어집니다. 공정도 매우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OLED에 사용하기에는 스테빌리티가 좋지 않은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즉 사용 중에 특성이 잘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특성이 변하게 되면 화질이 균일하게 확보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스테빌리티가 좋은 소자를 사용해야 되는데 아모프 실리콘보다 스테빌리티가 좋은 LTPS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모프 실리콘은 사용 중에, 동작 중에 특성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 여기 화살표처럼 주로 특성이 나빠지게 됩니다. 문턱 전압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속 특성이 변하게 돼서 이렇게 특성이 변하게 되면 밝기가 변하게 돼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작 시간이 증가하면 문턱 전압이 증가한다. 이런 변화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적은 소자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LTPS, 좋은 공정 폴리실리콘, LTPS TFT의 전류 변화하고 아모프 실리콘 TFT의 전류 변화를 측정한 겁니다. 자,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은 전류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전류를 1로 봤을 때 위에 있는 변화가 작은 까만 사각형이 LTPS입니다. 밑에 있는 마른 목골에 요 심볼이 아모프 실리콘 TFT의 전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프 실리콘이 LTPS TFT보다 전류의 변화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OLED가 연결이 되면 OLED의 밝기도 따라서 감소하게 되겠죠. 많이 감소합니다. 아모프 실리콘일 때는. 폴리실리콘도 감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모프 실리콘보다는 감소량이 적죠. 그래서 OLED에는 주로 LTPS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은 전부 LTPS TFT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의 변화, 이 트랜지스터의 특성이 변화했을 때 밝기가 변하는 문제는 OLED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그러한 단점입니다. LCD의 경우에는 트랜지스터가 하나가 사용이 되죠. 트랜지스터 하나.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 화소에서 여기에 트랜지스터가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의 특성이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특성의 변동이 크지 않으면 LCD의 경우에는 화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프 실리콘의 특성이 나빠졌다, 온 전류가 좀 줄었다고 하면, 자, 여기에 화소의 전압이 충전이 될 때 충전 시간이 좀 길어질 뿐이지 나중에 도달하는 전압은 똑같습니다.
전압이 똑같으면 밝기가 똑같죠. 그래서 이 트렌의 특성이 나빠지더라도 주어진 시간 내에 충전만 다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특성이 좋아서 빨리 충전이 되나, 특성이 조금 나빠져서 천천히 충전이 되나, 도달 전압이 같다면 화질에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LCD는 TFT의 특성이 조금 균일하지 않더라도 밝기의 변화가 없이 밝기가 균일하다.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OLED랑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충전된 전압은 한 프레임 동안 전압이 잘 유지가 됩니다. 즉, 한 프레임 동안 일정한 밝기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AM LCD는 OLED에 비교해보면, AMOLED에 비교해보면 화질 면에서 이러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OLED 화소 회로는 자, 스위칭 소자가 있어서 데이터 전압을 저장을 시키고, CST, 스토리지 캐피시티 저장을 시키고, 이 저장된 전압을 가지고 전류를 흘리게 됩니다. 게이트에 전압이 주어졌을 때, 이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데이터 전압이 주어졌을 때 흐르는 전류는 여러 가지가 영향을 주겠죠. 여기 VDD, 그 다음에 여기에 가해진 전압, 데이터 전압, 그 다음에 OLED 특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전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는 전류는, 소자는 트랜지스터의 특성하고 OLED의 특성이 기본적으로 전류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 트랜지스터에 전원 전압이 인가됩니다. VDD라는 전압이 인가가 되고, 자, 이 DC 전압에 의해서 트랜지스터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자, VDD가 가해지고, 여기에 VG에는 실제 이제 데이터 전압이 VG에 해당이 되죠. VG가 들어와 있고, 그때 흐르는 전류는 트랜지스터의 특성하고 OLED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하고 OLED에 흐르는 전류는 똑같죠. 그 지점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VDD가 가해지고 여기에 접지 레벨 0이라고 하면,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접지 레벨에 전압이 있다면 다이오드가 연결된 이 부분의 전압은 VDD하고 접지 레벨 사이 전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전압은 전류에 따라서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 연결된 지점의 전압을 V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V가 VDD라고 하면, VDD다. 그러면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는 0이 됩니다. 자, 위에도 VDD이고 아래도 VDD라면 전압은 0V죠. 전압 차이가 0입니다. 전압이 제로면 전류도 0이죠. 전류도 0입니다. 이 V 전압이 VDD가 아니고 제로라면, 0이라면 많은 전류가 흐릅니다. VDD하고 0하고 전압 차이는 VDD가 나죠. 그래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하고 트랜지스터에 연결된 전압의 지점의 전압을 V라고 했을 때, 이 V가 VDD일 때는 당연히 0이 되겠죠. 전류가 0이 됩니다. 그리고 이 V가 전압이 점점 감소하게 되면, 자, 여기 전류는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게이트 전압을 고정하고 여기 드레인 전압을 변화시켰을 때 흐르는 전류, 그건 아웃풋 특성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 V가 점점 감소하게 되면, 전압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처음에는 선형 영역입니다. 이렇게 점점
두 전극 사이에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처음에는 같이 증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일정 전압에 도달하면 포화 영역이 돼서 전류의 변화가 없는 포화 영역이 됩니다. 만약에 VG 전압이 좀 증가했다면 자, 이 특성이 VG1에서 VG2로 됐다면 전류는 더 증가하게 되죠. 그렇지만 VDD일 때는 무조건 0입니다. 전압차가 0이 되니까 처음에는 선형 영역에 있다가 일정 전압에 도달하면 포화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이렇게 전류가 결정이 되죠. 전류, 그 다음에 V 두 전압에서 전류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OLED에 흐르는 전류, 자, 이건 다이오드죠. 다이오드. 그래서 요 V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이면 그라운드도 제로니까 전압차가 제로, 전류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전압이 제로일 때는 전류가 제로가 되고요. 자, 여기 전압이 점점 증가하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점점 증가를 하게 돼서 전류가 점점점 증가를 합니다. 점점 증가를 하게 되고, 자, 좌우에 있는 그래프는 특성이 다른, 그러니까 다이오드의 특성이 균일하지 않아서 어떤 건 이렇게 가운데 있는 특성을 보이고 어떤 건 전류가 좀 작은, 어떤 건 전류가 좀 큰, 이러한 균일하지 않은 그런 OLED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V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하면 트랜지스터 흐르는 전류하고 OLED 흐르는 전류가 같아야 되니까 이 직렬 연결인가 같은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OLED의 전류와 트랜지스터 전류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전압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게이트에 VG1을 가했다면 여기에서 전압이 결정이 되고 요 V를 말하는 거죠. 전압이 결정이 되고 흐르는 전류가 결정이 됩니다. OLED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그 옆에 조금 특성이 다른 OLED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보시면 초점을 보면 전압은 좀 변하긴 했지만 전류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조금 전류가 많이 흐르는 OLED가 근처에 있었다고 하면, 다른 화소에 있었다고 하면 역시 V는 좀 변하긴 하지만 상당히 변하지만 흐르는 전류는 거의 일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를 포화 영역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포화 영역에서 사용하게 되면, 자, OLED가 조금씩 특성이 다르더라도 흐르는 전류는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휘도가 변하지 않는다, 많이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는 항상 포화 영역에서 동작을 시킵니다. 선형 영역에서 동작을 시키게 되면 불균일도가 심해지죠. 자, 여기 좋은 예가 있습니다. 게이트의 전압을 좀 증가시키게 되면 이 부분이 선형 영역에 들어있고 여기가 포화 영역입니다. 이렇게 선형 영역에 있으면 자, 전류가 OLED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전류가 많이 변하면 유니포미티가 떨어지겠죠. 균일도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포화 영역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포화 영역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회로는 2T1C, 트랜지스터 2개, 그리고 캐패시터 하나. 그래서 2T1C 회로라고 흔히 부르게 됩니다. 자, 이건 희조 TF, 옥사이드 TF로 구성한 얘기긴 한데 2T1C OLED 화소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게 스캔라인이고요. 스캔라인. 요겁니다. 그래서 요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 트랜지스터가 ON이 됩니다. ON이 되고, 자, 이렇게 ON이 되면, 자, 요게 데이터 라인입니다. 데이터 라인에 전압이 들어올 텐데, 데이터 라인에 들어온 전압이, 자, 데이터 라인에 들어온 전압이 스위칭 소자를 거쳐서 공급이 되는 거죠. 요거는 CST입니다. 스토리지 캡이 구성이 되어 있고, 한쪽 전극은 요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 VDD, 전원입니다. 전원에서 들어온 전압이 트랜지스터에 공급이 되고,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전압이
그리고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OLED가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OLED를 동작시키게 되고 한 프레임 동안 자, 요게 CST인데 여기가 CST죠.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전압에 따라서 요 드라이버 트랜지스터의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해서 여기 OLED로 흘러서 여기 OLED가 향후에 구성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빛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빛이 나오게 됩니다. 자, LCD와 비교해 보면 트랜지스터 하나 더 늘어났지만 배선도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VDD. LCD에는 이런 VDD 라인이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VDD 라인이 이렇게 각각 한 줄씩 들어있죠. 라인마다 있습니다. 라인마다 있고 VDD는 경우에 따라서는 세로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VDD 라인은 전압이 공급이 되고 트랜지스터를 거쳐서 OLED로 흐르게 됩니다. 단면 구조를 보면 트랜지스터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드라이버 트랜지스터죠. LTPS입니다. LTPS. 요게 게이터 전극이고 요게 폴리실리콘이죠. 폴리실리콘. 여기에 이제 VDD가 공급이 한쪽으로 돼서 그래서 여기 이제 VDD 요게 VDD 라인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 트랜지스터 한쪽으로 공급이 되고 다른 한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전압이 스위칭 소자를 통해서 전달이 돼서 자, 여기 ITO 전극입니다. 투명 전극, ITO 전극. 여기에 이제 투명 전극이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위에 이제 발광재료, 오게닉 LED, OLED가 구성이 되는데 다이오드의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ITO 쪽이 플러스, 위쪽엔 캐소드 전극이 전면에 깔리게 됩니다. OLED가 정착이 되고 나면 전체에 메탈 전극이 깔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요 캐소드 전극입니다. 음극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금속입니다. 전면에 다 정착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가해진 전압에 따라서 VG 데이터 전압이죠. 데이터 전압에 따라서 VDD에서 트랜지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결정이 되고 OLED를 거쳐서 캐소드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빛이 나오게 되고 그 빛이 아래로 나오게 되면 바텀 에미션, 아래로 내보내면 바텀 에미션 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빛을 위로 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탑 에미션이라고 하죠. 탑 에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TFT의 공정에서 ITO가 되고 나면 요 뱅커 공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소를 아이솔레이션 시켜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요 정착을 용해하기 위한 뱅커 공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발광층이 정착이 되고 마지막으로 캐소드가 정착이 돼서 완성이 됩니다. 여기 이제 뱅크가 표시가 되어 있죠. 뱅크가 표시되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화소가 형성이 되는데 이건 이제 투명 전극이 됩니다. 투명 전극. 그리고 OLED가 있고 위쪽은 봉지 재료들이 있어서 산소나 수분이 차단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T 층이 있고 OLED 캐소드가 형성이 되고 자 봉지층이 있고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지스터가 특성이 변하게 되면 밝기가 변하게 됩니다. 근데 TFT의 특성은 한 화면에서 한 스크린에서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치마다 밝기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특성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문턱 전압만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문턱 전압만 그러면 패러렐 시프트를 하죠. 평행하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문턱 전압만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이동도도 같이 변하는 경우 그때는 요 기울기도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모두 전류가 변하게 돼서 밝기가 불균일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그게 이제 어려운 점이죠. 이렇게 특성의 변화가 생기면
불균일도의 증가 외에도 잔상의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서로 밝기가 다른 두 가지 패턴이 있을 때, 밝기가 다르면 트랜짓의 특성의 변화량도 달라집니다. 똑같이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보드 무늬 패턴을 넣고, 체크 패턴을 넣고, 동작을 시키다가 전압을, 다 동일하게 제로로 만들어도 이렇게 잔상이 남게 됩니다. 트렌드의 특성이 변해서 그런 거죠. 트렌드 특성이 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에서 전체 회색, 그레이 레벨로 화면을 바꿔도 이렇게 패턴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검은 부분하고 밝은 부분에 트랜짓의 특성의 변화량이 달라서 결국 전류가 다르고 밝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잔상의 문제도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특성의 변화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 트랜짓의 특성의 변화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요 트랜짓의 문턱 전압의 변화량을 알 수 있는 그러한 회로 구성입니다. 여기에 이 트랜지스터가 있고요. 캐패시터가 VDD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가 두 개가 있고 여기가 그라운드죠. 그래서 이렇게 전부 스위치 두 개가 ON이 되어 있고 VDD를 ON 전압이 되도록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ON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P점은 자, 그라운드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0V일 겁니다. 0V죠. P점은 0V. 그리고 VDD. 그리고 ON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스위치 1을 오프시킵니다. 이렇게 오프시키면, 자,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그라운드로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전류가 P점에 충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류가 흘러서 P점에 전압이 충전이 되면, 전압이 점점 상승하게 되면 이 VDD하고 요 게이트 사이의 전압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어서 만약에 P점의 전압이 VDD가 되면 게이트하고 드레인 사이의 전압이 0V가 되겠죠. 근데 P점의 전압이 VDD까지는 증가하지 못하고 VDD보다도 무턱 전압만큼 작은 전압이 되면 트랜지스터가 오프 상태가 됩니다. 요 트랜지스터가 더 이상 전류를 흐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P점의 전압이 전류가 흐르면서 점점 전압이 상승해서 VDD-VTH, 즉 전원 전압보다도 무턱 전압만큼 낮은 전압에 도달하면 그러면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이 문턱 전압만큼 돼서 그 다음부터는 오프 상태가 됩니다. 오프 상태가 되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고 여기에 전압도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전압은 이렇게 VDD-VTH가 돼서 트랜짓 특성이 변하면 바로 이 P점에 남는 전압도 같이 변하게 됩니다. 즉 이 트랜지스터의 문턱 전압의 변화량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오프시키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P점에 이 트랜지스터의 문턱 전압이 남게 되는 것이죠. 전압이 남으면 이 스위치도 오프시켜서 이 P점에 우리가 추출한 전압을 계속 저장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트랜짓의 문턱 전압을 매번 이렇게 문턱 전압을 읽어내게 됩니다. 요 스위치를 그래서 트랜지스터로 대체를 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스위치 2 트랜지스터로 대체했죠. 스위치 1 자, 트랜지스터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을 가지고 온오프를 제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보상 회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파형을 보면 이 P형의 트랜지스터는 전압이 낮을 때 온이 됩니다. 이렇게 전압이 낮을 때 온이 되는 거죠. 전압이 이렇게 높으면 스위치 2, 여기 전압이 이렇게 높으면 이건 오프 상태가 됩니다. 스위치는 오프 상태가 되죠. 자, 스위치 1은 온 상태, 이렇게 낮으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죠.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스위치 2를 전압을 낮추면 자, 여기도 온이 되죠. 여기도 온이 됩니다. 여기는 계속 온이고요. 자, 그러면 P점의 전압이 그라운드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P점의 전압이 0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0으로 떨어지게 되죠. 0V로 P점의 전압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스위치 1의 전압을 올리게 되면 요게 오프가 됩니다. 전압이 높아지면 오프가 되죠. P 채널은, TFT는 그렇죠. 그러면 전류가 P점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P점의 전압은 점점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를 해서 VDD보다도 문턱전압만큼 낮아지게 되면 트랜지스터는 오프가 되고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P점에는 계속 이 전압이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스위치 2도 오프를 시킵니다. 이렇게 오프를 시키죠. 오프를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P점에는 추출된 전압이 남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새롭게 그려보면 모양이 이렇게 되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 요게 드라이버 트랜지스터고, 자, 요게 스위치 트랜지스터입니다. 요겁니다. 요거가 그려져 있고, 자, 요거는 그라운드로 연결되는 거죠. 스위치 1이 있고, 여기에 나중에 OLED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라운드 사이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드라이버 트랜지스터 특성이 변하게 되면 바로 요 P점에 트랜지스터의 문턱 전압이 남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3V의 문턱 전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10V다. 그러면 이 P점에 남는 전압은 7V가 되겠죠. 7V. 자, 7V가 되면, 자, 게이트하고, 소스. P채널은 전압이 높은 쪽이 소스입니다. 그래서 소스하고 게이트 사이의 전압 차이가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딱 문턱 전압만큼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4V가 되면, 문턱 전압이 변하게 되면, 자, 여기에 남는 전압은 7이 아니고 6V가 되겠죠. 6V. 그리고 여기는 차이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의 특성이 변하게 되면, 자, 여기에 추출되는 전압도 같이 변하게 돼서, 우리가 사용하는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작업을 매번 합니다. 발광 직전에 이 작업을 해서 항상 트랜지스터의 변화를 캐치하고 거기에 전압을 실어서, 데이터 전압을 실어서 구동을 하게 되면 트랜지스터 특성이 좀 변하더라도 밝기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보상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